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약 160억에서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60억 원의 후원금 중에 상당한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수사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현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가 어딜까요?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주거래 은행에 인적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만 특정되면, 특정은 이미 돼 있을 거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누구한테 갖다 줬니? 네가 썼니?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지가 썼다면은 엄청난 형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썼다 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달된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그 이름이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짐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즉 은행에 인적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성남FC 의혹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발생한 각종 의혹과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왜 속도가 올라갈까요? 쟤들이 검수완박을 입법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검찰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9월 달입니다. 9월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둘 수밖에 없고 속도를 올리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9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 하에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0일 탈원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 정권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은 그 수가 많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후원금 중에 일부가 현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 그 종착지가 어디냐에 대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시 주택공사 합숙소의 선거비용 정정 의혹, 아들의 성매매 및 도박 의혹, 정자동 의혹, 기타 등등. 간단하게 손가락 눌려봐도 10손가락은 채우네요. 더 있겠죠? 그건 손가락 모자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아직 윗선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경과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발부받은 법원 영장에는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재명이 직접 결제한 문서 등을 확보한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직접 결제한 문서도 확보했다? 이러면 이재명 잠 안 오겠는데요, 진짜로. 이재명 관련 수사 중에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성남FC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경찰에 출두할까요?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정치적으로 또 피곤해지겠죠.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이재명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경우에는 그때부터 민주당은 분당 사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성남FC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유치한 160여 억 원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기업들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재명에 대한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 피의자로 딱 적시가 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관련 수사는 대부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데 경기남부청은 GH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의 아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달에 장남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는 굉장히 난처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어쨌든 경기남부청은 6일 지방선거 후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수사 못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경찰은 방탄조끼를 입거나 말거나 불체포 특권을 내밀거나 말거나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찰이 이럴까요? 다 아시죠?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정권 교체로 인해서 민주당은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은 괜찮겠지 하면서 검수완박을 진행해 왔는데 경찰이 오히려 더 강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안도하게 만듭니다. 또한 검찰 역시도 이제 4개월밖에 없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4개월 안에 이거 다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은 수사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사 강도 또한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강도 세지겠죠. 당연히. 이재명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